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10분 경제학 시간이 되겠는데요. 정부가 27일 가파른 집값 상승 등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해 투기지역과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2일 대책 이후에 또 1년 만에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24만 2천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공공택지 14곳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여의도와 용산 통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국토연구원 통계에 의하면은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사실은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 96.1%였으니까요. 거의 지금 100% 육박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율입니다. 자가 보유율이 지난해까지 51.4%였는데요. 지금 45.7%로 자가 보유율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주택 서민이 감소하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여러 가지를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완화해서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주택을 공급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한 80%에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을 확대하되 완벽하게 투기 세력을 잡아야 됩니다. 예. 투기 세력들을 진짜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켜야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질이 높은 공공주택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실거래 가격의 60% 내지 70%가 되는 공시가격도 현실화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만이 주택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 지역의 어떤 특정 지역의 주택을 사게 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팽배해졌습니다. 그러한 심리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세 정책과 금융 정책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은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요즘 1, 2개월 사이에 2억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거 불로소득 아니냐고요. 이것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된다는 인식을 고취시켜야 됩니다. 불로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넣어서 오히려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는 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인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수시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공급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용 부지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자들만 배불리지 않도록 철저한 투기 세력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택 소유 상한제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수십 채, 수백 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많이 신축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8.2 부동산 정책과 이번 8.27 부동산 정책을 어쩌면 정책을 발표하는데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선제적인 공격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해 봅니다. 철저하게 투기 세력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편법 증여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됩니다. 세금의 탄류가 있는지 1년 365일 조사해야 됩니다. 편법으로 신용대출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담보대출도 대출받기 어려운데 신용대출로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필요한 서울 지역과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공공주택을 확대해 나간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8.27 부동산 정책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너무나 보이스를 강화하고 투기 세력을 잡고 부동산 편법 증여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큰 국가적으로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엄청나게 저하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 꼭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